여러분 안녕하세요. 논리와 비판의 완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 해석 문제를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를 해서 선택지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거였죠. 자료 해석 문제 유형별 구분과 선택지 분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실수 단일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실수 단일 자료라는 것은 다음에 보시는 표와 같은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단위가 명이나 100만 원처럼 실수값으로 주어져 있는 표가 단 하나만, 이런 식으로 하나의 표만 등장을 하는 경우에 출제가 됩니다. 표도 많고 봐야 될 자료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 어떠한 선택지들이 등장하는지 선택지 유형별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거를 집중하시면 되냐면, 실수 단일 자료가 나올 때 어떠한 선택지들을 묻고 있구나. 그러면 향후에 내가 실수 단일 자료가 나온다면 어떠한 선택지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선택지가 나오는지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 시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기를 한번 볼게요. 2017년에서 2019년 동안에 매 학기 장학생 수가 증가하는 장학금 유형은 한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일단 선택지 보는 연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선택지 볼 때 은는 이가로 끝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죠. 장학금 유형. 은, 즉 이게 주어입니다. 서술어는 어디 있죠? 뭐뭐이다, 한 개이다. 그래서 이게 서술어예요. 나머지 뭐 특이사항들이 있는데 어떤 주어가 한 개인 거를 찾는 건데 뭐가 한 개인 걸 찾는 거예요. 매 학기 뭐가 장학생 수가 증가하는 장학금 유형, 즉 주어져 있는 표에서 자료에서 장학생 수를 여러분은 기준으로 삼고 이 장학생 수가 매 학기 증가하는 거, 장학생 수에 해당하는 이 실수값들이 증가하는 거, 이런 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즉 첫 번째 기억 선택지에서 묻고 있는 게 항목을 체크하는 거죠. 어떠한 항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느냐. 보니까 이것은 주어져 있는 표 중에 장학생 수에 따른 실수값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경향성을 묻는 선택지가 출제가 돼요. 즉 이 문제를 풀어주는 거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선택지가 어떤 게 등장하는지만 여러분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실수값의 경향성을 확인하는 선택지가 기억에서 나왔고요. 자, 두 번째, 18년 1학기에 비해 18년 2학기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고요. 장학금 총액이 모두 증가한 장학금 유형. 마찬가지로 주어를 찾으면 장학금 유형이 주어가 돼요. 서술어는 4개이다. 이게 바로 서술어가 되죠. 근데 주어는 주어인데 어떠한 주어예요? 장학생 수와 장학금 총액이 모두 증가한 장학금 유형을 찾는 겁니다. 즉 왼쪽에서 장학생 수와 장학금 총액 이거에 해당하는 항목을 찾고, 특히나 이거는 2018년 1학기와 2학기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2018년도 1학기와 2학기에 해당하는 장학생 수와 장학금 총액 요 각각이 모두 증가한 걸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붙이면 안 되죠. 108하고 112, 391하고 404 이렇게 해서 각각이 모두 증가한 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푸는 건 나중에 하고, 중요한 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주어에 해당하는 이 장학금 유형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장학금 총액과 장학생 수 이 각각에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각각의 항목에 따른 실수값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느냐, 실수값의 크기가 변하는 거를 찾아주는 선택지입니다. 크기를 비교해 주는 거. 또 어떤 선택지가 나오나요? 2019년 2학기 장학생 1인당 장학금이 가장 많은 장학금 유형은 B이다. 은는이가 1인당 장학금이, 이거는 여러분이 쓸모책 보시면은 자료 해석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나와 있어요. 1인당 장학금이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인구분의 장학금이죠. 즉 1인당 장학금은 분수 구조로 되어 있는 식입니다. 분수값이 가장 많은 유형이 B이다. 요거를 찾는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1인당 장학금이라는 거는 주어져 있는 표에서 장학생 수가 있고, 요게 바로 인구가 되겠죠. 장학금 총액이 바로 분자에 해당합니다. 그게 1인당 장학금이에요.
즉 1인당 장학금이 가장 많은 유형, 즉 분수화 시켰을 때 그 값이 가장 큰 게 B냐, 요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거는 분수 구조의 크기를 비교하는 선택지가 나오죠. 리을은 이겁니다. 장학금 유형에서 장학생 수와 장학금 총액이 가장 많은 학기는 2019년 1학기다. 이 장학금 유형에서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학생 수와 장학금 총액을 이라는 항목을 보고 특히나 이 장학금 유형에서 장학생 수가 가장 많은 건 언제고 이게 가장 많은 건 큰 값은 언제고 장학금 총액이 가장 큰 학기는 언제냐 요거를 찾는 거죠. 즉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항목을 일단 체크를 하시고 체크된 항목의 실수값들의 크기를 비교를 해주시는 선택지예요. 이런 것처럼 지금 요 자료, 요 문제에서는 항목을 체크하고 항목값의 실수를 크기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분수화 시켰을 때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선택지들이 나옵니다. 요거는 나중에 뒤에 한꺼번에 정리를 할게요. 다른 문제도 한번 보시죠. 자, 아까 문제는 2020년도 민경 가책형 3번 문항이었고 이거는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1번 문항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회와 명 실수값으로 주어져 있는 자료가 하나가 출제가 됐어요. 하나의 자료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선택지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7년 공무원 집합교육 과정별 실적을 보면 이게 공무원 집합교육 실적이죠. 그리고 교육인원과 연인원. 교육인원은 어디에 있어요? 교육인원은 이런 항목들이 있고요. 연인원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을 일단 체크를 한 다음에 교육인원과 연인원이 언제가 가장 많았느냐 요거를 이제 여러분은 실수값을 비교해 보시면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항목을 체크하고 실수값의 크기를 비교하는 선택지들이 또 마찬가지로 나오고요. 다음 차수당 교육인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 해석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뭐뭐당 아니면 뭐뭐 대비 요거는 모두 분수 구조로 바꿔서 생각을 해라 라는 선택지예요. 차수당 교육인원은 그래서 차수분의 교육인원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차수를 알아야 되고 차수 어디에 있나요? 왼쪽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차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에 해당하는 교육인원은 여기에 있죠. 차수당 교육인원이 어떠한 과정이 가장 많았느냐 과정은 여기에 있으니까 차수분의 교육인원 결론적으로 이거를 다 분수화 시켜서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결국 계산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어떠한 식으로 자료 해석에서는 빨리 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다? 실수 자료, 실수 단일 자료에서 물어봤던 건 분수 구조의 크기 비교. 앞에 문제와 동일하죠. 앞에 문제처럼 분수 구조로 바꿨을 때 분수 값이 어디가 더 크냐 요거를 판단하는 선택지들이 나옵니다. 또 다음 선택지 보시죠. 쭉 나와 있고요. 교육인원과 연인원은 각각 전년보다 언제? 올해는 2018년인데 2017년에 비해서 교육인원과 연인원이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교육인원은 2017년에 비해서 어떻고 2018년 연인원은 2017년에 비해서 어떠느냐 요거를 각 항목별로 다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선택지예요. 즉 항목만 찾고 항목에 해당하는 실수값을 가지고 실수값의 크기를 비교해주는 선택지들이 나옵니다. 한편 기본교육 중 과장의 교육인원 대비 뭐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연인원 이것도 비율을 따지죠. 2018년은 2017년에 비해서 어땠다. 요거를 판단하는 건데 즉 교육인원 대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비는 분수구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얘도 따져주는 거는 교육인원 대비 연인원 이러한 분수구조의 값을 마찬가지로 판단을 해주는 거죠.
얘도 똑같습니다. 교육인원 대비 연인원, 즉 얘는 분모가 될 것이고 얘는 분자값이 돼서 각각에 해당하는 수치의 분수 구조를 했을 때 어떤 게 더 크냐 작으냐 요거를 판단하는 선택지, 즉 분수 구조의 크기를 비교해 주는 선택지들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이게 2016년에 비해서는 어땠다. 그래서 되게 짧은데 결론적으로 컴마로 이어졌기 때문에 위에서 얘기하는 교육인원 대비 연인원 비율이 2016년에 비해서는 2018년이 어땠다. 이거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분수 구조를 크기 비교하라. 이런 선택지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음 문제는 2020년도 5급 나책형 24번 문항입니다. 얘는 좀 간단해 보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실수 자료입니다. 실수 자료인데 기억 선택지를 한번 보시죠. 전체 사원 수는 매년 증가한다. 근데 특이한 게 보통 연도는 우리가 위에서부터 작은 값부터 아래로 내려올수록 커지는데 얘는 어때요? 반대죠. 2014년이 제일 아래에 있고 2018년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즉 주의 깊게 이 표를 보지 않았다라 그러면 연도부터 헷갈려서 여러분이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일단 보시죠. 전체 사원 수는 매년 증가한다. 전체 사원은 영업직, 생산직, 사무직으로만 구분된다 그랬기 때문에 얘가 요구하는 것은 각각에 해당하는 연도별 요 수치의 합을 구하는 게 기억에서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덧셈이라고 해서 산수식으로 9 더하기 5 더하기 6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일일이 계산하는 건 자료 해석에서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항목을 체크하고 항목의 실수값의 크기를 비교하는 선택지들이 나오고 특히나 얘는 덧셈의 기술을 발휘해서 문제를 푸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선택지입니다. 다음 선택지 보겠습니다. 니은 선택지는 영업직 사원 수는 생산직과 사무직 사원 수 합보다 매년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업직 사원 수가 주어고 비교하는 건 생산직과 뭐뭐보다니까 이게 비교죠. 비교 대상. 생산직과 사무직 사원 수의 합, 생산직과 사무직의 합이 영업직 요 두 개 수치를 비교를 했을 때 뭐가 더 적어야 돼요? 영업직 사원 수가 더 적어야 되는데 그게 매년 그러하냐 요거를 판단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는 뭐다? 먼저 항목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되죠. 어떤 게 영업직이고 생산직, 사무직인지. 그 다음에 실수값의 크기를 이제 비교를 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한테 들어가는 거는 또 하나의 덧셈의 과정이 들어가죠. 요것도 역시 기술이 들어가는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항목을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판단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디귿번. 생산직 사원 비중이 30% 미만인 해는, 자 이거는요 조금 여러분한테 공부를 요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선택지를 보기는 보는데 어떤 것부터 해결을 하려고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되느냐, 어떤 것부터 해결하려고 들어가야 되느냐,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나오는 게 생산직 사원의 비중이 30% 미만인 해. 그러면 생산직 사원의 비중을 먼저 전체에서 생산직에 해당하는 인원의 비율을 일일이 계산을 다 해서 30% 미만인 해를 찾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뒤를 한번 볼게요. 전체 사원 수가 가장 적은 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전체 사원 수가 가장 적은 해, 각각에 해당하는 값들을 모두 더했을 때 가장 적은 연도를 찾는 게 빠를까요? 그렇죠. 세 개를 그냥 각각의, 물론 앞에서 얘기한 덧셈의 기술을 발휘하면 더 빨리 해결이 됩니다. 그 기술을 확인했을 때 이 합이 언제가 더 가장 작은지를 찾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을 먼저 찾고요. 그때의 생산직 사원의 비중이 30% 미만이냐 요거를 역으로 찾아주는 게 훨씬 빨리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 됩니다. 왜 그러나요? 전체분의 생산직을 일일이 계산을 하는 시간보다, 즉 5개를 모두 다 요 비율값을 계산하는 게 빠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개 연도의 생산직 비율만 계산하는 게 빠르겠어요? 당연히 요게 빠르죠. 그래서 이런 선택지는 역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원하는 항목을 체크를 해주시고
덧셈의 기술도 들어가고요. 또 하나 비중을 나중에 어떻게 빨리 판단을 해서 30% 미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뒤에서 다시 한번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선택지는 이겁니다. 영업직 사원의 비중은 매년 증가한다. 얘도 마찬가지로 영업직 사원이라는 항목을 찾고요. 원하는 건 비중이에요. 전체에서 영업직 사원의 비중.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 값 중에 영업직 요 값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년 커지는지 요거를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즉 얘도 마찬가지죠. 뭐뭐의 비중을 했으니까 분수구조예요. 분수구조를 제대로 구성을 해놓고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 없이도 이 비중을 판단할 수 있다. 언제? 따라서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 비중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도 여러분은 눈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쭉 제가 일부러 요거를 입맛대로 찾은 게 아니고요. 모든 실수 단일 자료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수 단일 자료가 나오면은 선택지들이 요런 5가지 정도가 나오니까 내가 항목만 제대로 찾아서 이게 경향성을 묻는 거냐 아니면 크기 어떤 게 항목 간에 어떠한 값이 실수값이 더 크냐 요거를 물어보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실수값을 이용한 분수구조가 됐을 때 분수값을 어떤 게 더 크냐 이런 걸 비교할 수도 있었고 실수값의 합을 산출을 해서 어떤 게 합이 더 클까 요거를 판단하는 거 요거는 덧셈의 기술이 여러분한테 필요하니까 요거는 쓸모책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분수값도 전환은 했는데 어떤 게 더 크냐 요거를 일일이 분수구조를 쓰지 않고도 계산 없이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여러분은 공부를 하시면 돼요. 뭘 공부하시면 돼요? 덧셈의 기술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앞으로 덧셈이 나올 땐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되겠다. 또 두 번째 분수구조 비교하는 게 나오니까 계산 없이 분수구조 어떻게 크기 비교를 할까? 요 두 개의 초점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유형의 자료에서 문제에서는 어떠한 선택지들이 나오는지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